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회차는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를 주제로 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제 청중 없이 지금과 같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해야 할 거다고를 어떻게 서로 상호 조화를 해서 이걸 끄집고 갈 거냐, 이런 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오늘 토론의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약자가 좀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오늘 좀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자동차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차에 의한 미래상, 이런 미래상들을 빨리 앞당기고 이를 통한 혁신 성장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산학위원이 장벽을 없애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 부분에서의 그런 뉴딜 추진 계획과 어떤 실행한 방안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딜 정책에 맞춘 스마트 시티 부분의 정책과 추진 전략이 좀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궤도형의 맞춤형으로 어떤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의 뉴딜 모델들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해외를 수출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 단지를 이제 사업에 대한 개요를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제 판교 1판교와 2판교 지역의 어떤 실증 테스트 구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이제 제로 셔틀을 현재 운행하고 있고, 이런 경기도 차원의 자율주행 실증 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이런 지방 정부 중심의 실증 사업의 이제 확대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앙과 어떤 지방 정부 간의 이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판교 제로시티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이제 스타트업과 이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현재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제한된 그 지자체 14개의 서비스를 살펴보니까 여객 운송 서비스와 화물 운송 서비스로 구분이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과 성능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셔틀이나 자율주행 기반의 그런 화물, 특수 자동차 등이 도심 도로에서 운행이 됐을 때 도로 인프라와 이제 자율주행차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시범 운행 지구의 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성능 기준 마련이 조속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 제도가 아직까지는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이렇게 활용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모빌리티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증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통신 안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긴 하지만은 이것보다는 어떤 자동차 스탠드 언론에 해당하는 어떤 인증 체계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순서상으로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도시 맞춤형 모빌리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중도시, 소도시 나눠가지고 광역시에는 공유교통, 중도시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소도시에는 공영버스 등 이렇게 맞춤형으로 특성화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판교 제로시티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두 대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앞으로 더 많은 차량과 빈번한 서비스를 전제로 해서
차량과 혼재될 때 일반 차량과 유인과 무인이 혼재될 때 이제 실험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이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앞서도 도시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이런 시스템과 도시를 마련했다고 해도 거기에 누가 살 것이며 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 것이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도시를 아무리 화려하게 스마트 시티를 짓는다고 해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 플레이어인 기업 입장에서 이 실증 사업이나 이 기술 고도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경만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허들, 규제, 조건 또 뭐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정부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깊게 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트라시티 관점에서 기존 대중교통하고 요번에 들어오는 뉴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렇게 중요하고요. 수단으로 놓고 보면 전통적인 모빌리티의 신개념 모빌리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와 어토노머스 모빌리티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할 거냐. 그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승 UAM하고 드론 택시, 로봇 택시 같은 것을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할 거냐 이렇게 측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게 타운 레벨의 리빙 랩에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증은 실질적으로 타운 레벨의 리빙 랩 중심으로 가더라도 저는 먼저 반드시 빅픽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인트라시티나 인터시티 관점에서의 로드맵을 반드시 먼저 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너무나도 공급자 중심으로 저희가 일을 해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민 관점에서 싱글 윈도우 관점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스마트 시티가 됐든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뭐 자율주행차가 됐든 간에 이건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걸 들여다봐야 한다. 그 속에서 산업 간의 이해 갈등, 계층 간의 사회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 그걸 포용을 해서 통합적으로 융복합적으로 끄집고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에 너무 이렇게 고착해 있지 말고 조금 더 우리를 과감히 그 우리의 지금 스탠스를 버리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좀 접근을 제로 베이스에서 도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의 어떤 계획의 어떤 개념 변화 없이 테크놀로지가 거기에 올라서서 우리가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여러 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들이 조금 먼저 변하면서 선도되고 거기에 이제 기술이 융합되어져야 되지 않나. 저도 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 게 현재 계획 개념에서 기술만이 들어와 가지고는 발전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계 차원에서 어떤 라운드 테이블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의사소통이 더 되고 좋은 이슈들이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는 모습으로 학회에서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웹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